강을 다스리는 신 하백의 첫째 딸 유화와 하늘의 신의 아들 해무수, 이 둘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죠. 하지만 하백은 중매도 없이 남자를 만난 유화를 집안에서 쫓아냈습니다. 동부여의 금화왕은 우발수에서 버려진 유화를 만나게 되죠. 금화왕은 유화를 궁에 살게 했는데 얼마 후 햇빛이 궁 안에 있던 유화를 비추더니 유화는 잉태하게 되었고 왼쪽 겨드랑이에서 큰 알을 낳았습니다. 금화왕은 알을 버렸지만 동물들은 그 알을 지켜주었고 알은 도끼로 내려쳐도 멀쩡했죠. 기원전 58년 그렇게 주몽이 태어납니다. 주몽은 부여말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금화왕의 아들 대소의 7 형제는 날마다 비범해지는 주몽을 질투했고 사냥을 나갔다가 나무에다 묶고 돌아가기도 했지만 나무를 뿌리채 뽑고 집으로 돌아온 주몽이었습니다. 결국 주몽을 죽이기로 결심한 대소 형제들, 그리고 이를 한 주몽의 어머니 유화는 주몽에게 동부여로부터 멀리 떠나라 하죠. 주몽은 자신의 아내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며 후에 자신의 아들임을 증명할 표식을 남겨두고 오이, 마리, 혁보 세 친구와 함께 동부여를 떠나게 됩니다. 주몽의 탈출 소식을 들은 대소 왕자 일당은 주몽을 추격해왔지만 엄체수에서 하늘에 빌자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주며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죠. 졸본에 도착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국가가 고구려입니다. 기원전 37년 주몽의 나이 22살의 일이었죠. 여기까지가 고구려 탄생 설화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설화 원조가 따로 있습니다. 부여를 건국했다고 불리는 동명왕의 설화를 보겠습니다. 동명왕의 어머니는 하늘에서 내려온 기운으로 임신했다. 아이를 낳고 버렸지만 동물들은 입김을 불어주며 도와주었다. 아이는 활을 잘 쏘았다. 왕은 나라를 뺏길까봐 두려워해 동명을 죽이고자 하였다. 어모수에 이르러 활로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주었다. 고리국을 나와 부여를 건국하였다. 앞서 보이듯 북부여의 초대왕 동명왕의 일화는 동명성왕 주몽과 이름부터 시작해 탄생 과정, 버렸지만 동물이 아이를 품어준 일화,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 원인, 그리고 강을 건널 당시 자라와 물고기가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는 얘기까지 그저 우연이라고 하기엔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럼 둘이 동일 인물 아냐?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연개소문이 셋째 아들 연남산의 묘지명에 따르면 동명왕과 주몽은 서로 다른 인물로 구분되어 있죠. 이것을 보았을 때 주몽이 동명왕의 신화를 차용해서 고구려 건국 설화로 쓴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국사기에는 주몽의 형제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없지만 삼국유사에는 부여의 이대왕 해부루와 주몽이 이복형제라고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이복형제라고 가정을 하고 가계도를 보면 이상한 점이 생깁니다. 앞서 주몽이 부여를 탈출할 당시 부여의 왕은 금화왕, 해부루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주몽을 시기질투하던 금화왕의 아들 대소는 주몽의 또래로 그려지죠. 그렇다면 해부루는 주몽의 형제라기보다 할아버지뻘 되는 인물인데 이 둘이 형제로 보기엔 연대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해부루의 아버지로 기록되어 있는 해모수는 주몽과 세대 차이가 그 이상으로 보이는데 과연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가 맞을까요? 우선 해부루와 해모수가 부자관계라는 건 삼국유사의 기록을 따른 내용입니다. 삼국유사는 설화와 전승을 많이 담고 있기에 정설이라기보단 하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삼국유사의 왕력에는 주몽의 아버지가 당군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삼국사기에는 주몽의 아버지는 해모수다라고 적혀있는 구절은 없으며 유화가 햇빛으로 잉태해 낳은 자식이 주몽이다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으로 추측해보았을 때 주몽은 해모수의 아들이었다기보다 고구려가 부여와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인식을 보여주기 위해 당군의 아들이나 해모수의 아들과 같이 주몽의 계보를 혈연적으로 이어붙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에는 오류가 있는 부분이 많이 존재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 초기 계보를 보면 주몽은 고구려를 건국하고 고구려에서 따온 곳이 성을 사용했음에도 주몽의 후손인 2대 유리왕부터 5대 모본왕까지는 해씨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몽의 후손이 주몽의 아버지 해모수와 같은 해씨를 사용했다는 거죠. 다시 고씨로 기록되는 건 6대 태조대왕부터로 5대 모본왕은 두로라는 신하한테 암살당하는데 그 뒤를 이은 6대 왕이 하필 초대왕에게만 주어진다는 태조라는 칭호에 성씨도 고씨로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기록 때문에 일각에서는 고구려를 형성한 연맹 중 핵심이 된 오부, 이 중 원래는 연노부 해씨가 왕권을 잡고 있었으나 고씨 계루부 세력이 왕권을 잡으면서 주몽의 성씨를 고씨로 바꿨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또 다른 의견으론 해씨는 태양을 의미하고 고씨는 높다는 뜻인데 결국 둘 다 같은 뜻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고 과거엔 성씨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존재합니다. 이게 왕권 교체의 흔적인지 그냥 단순한 성씨 차이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부여는 그냥 부여 하나로 퉁쳐서 배웠지만 사실 부여는 부여와 부여에서 파생된 동부여 두 개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는 주몽이 동부여 출신이라 되어 있죠. 하지만 5세기 고구려 사람들이 기록한 광개토대왕 능비 모두르 묘지명에는 일관되게 주몽은 북부여 사람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사기보다 700년 앞선 당대 사람들이 남긴 기록은 주몽은 북부여 출신인데 왜 후대에는 주몽이 동부여 출신이라고 와전된 걸까요? 가장 큰 이유로 추측되어지는 건 후대의 헤부루와 금화왕, 유화 부인의 이야기가 주몽 건국 설화에 덧붙여지면서 여러 부여 전승이 섞였기 때문으로 보여지죠. 또한 우리가 주몽이라고 부르던 이름은 중국식으로 부르던 이름이고 당대 고구려인들이 남긴 기록에는 추모라 되어 있죠. 현재로 치면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와 키예프, 터키와 튀르키예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1145년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집필할 당시 광개토대왕 능비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19세기 후반이 되어서야 발견되었기에 중국 사설을 참고하며 삼국사기를 집필하였던 김부식이 추모를 주몽이라 써버렸던 것이죠. 기원전 19년 40세의 나이로 사망한 주몽, 사망 당시 황룡을 타고 승천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주몽의 무덤은 신기하게도 북한 평양에 존재합니다. 분명 주몽이 왕으로 있던 시기, 고구려의 수도는 평양이 아닌 졸본성이었음에도 말이죠.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긴 건 주몽이 죽고도 한참 뒤인 427년 장수왕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럼 왜 주몽의 무덤은 졸본이 아닌 평양에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할 당시 같이 옮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무덤은 현재 북한에 위치해 있기에 진실을 알기란 힘들죠. 북한 측 피셜로는 동명왕릉이 맞다고 주장하나 북한이기에 믿기 어렵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을 주몽이 아닌 장수왕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나 평양에 위치한 이 무덤은 이미 고려시대 때부터 주몽의 무덤으로 간주되어 왔고 조선 말기까지도 제사가 이어졌습니다. 부여에서 도망치던 주몽과 함께 나섰던 세 인물, 오이와 마리 그리고 협보, 이 세 인물은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기원전 32년 오이는 주몽의 명령을 받아 행인국 정벌에 나서기도 했고 유리왕 시기에는 마리와 함께 양맥을 멸망시키고 한나라의 고구려현을 습격해 빼앗았다고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한국 고대사의 기록이 항상 그렇듯 기록이 많이 부족하기에 이후로는 어떠한 기록도 나타나지 않으며 더 이상 등장하지 않죠. 또 다른 인물인 협보는 유일하게 어떻게 됐는지 기록이 남아있는 인물이기도 한데 서기 3년 5일 동안 사냥을 나간 유리왕에게 사냥만 하지 말고 나라를 돌보라고 충언을 하였는데 이 말에 화가 난 유리왕은 개국공신이자 원로였던 협보의 관직을 파면하고 관청의 정원을 관리하는 자리로 강등시켰죠. 이때의 일로 화난 협보는 남쪽의 한으로 갔으며 더 이상 역사에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개국공신의 쓸쓸한 말로였습니다.